위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그선의 단점이 파도가 칠 때 파도에 의해서 이게 추락하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평상시에 파도를 갖다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국이 어떤 상용화를 이루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앞면이 이제 어떤 나아갈 때 위그선의 앞부분이 출렁거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출렁거리는 문제는 제가 F-22 랩터가 앞에 무겁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비행사 앞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비행 공기 압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뾰족해야 되거든요. 뾰족해가지고 하고 약간 뭐랄까 딱 가를 때 모양이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안만 해도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해서 뚫고 나가고 앞으로서 위로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를 떼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공기를 가르고 공기가 위로 그냥 탁 타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약간 무겁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공기가 이렇게 모양이 이제 둥그스러움이잖아요. 그럼 이제 바람의 저항이 특히 파도와 가까이서 이렇게 해수면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예측치 못하는 불안정한 불규칙한 풍랑이 일어나게 앞부분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일반 비행기처럼 이렇게 둥그스러움하게 만들어 놓으면 영향을 받아갖고 흔들어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려면 뾰족하지,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 뾰족한 형태로 해서 공기를 갈라야 되는 그런 위기선의 모양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체 밑에서 이렇게 공기 부양정처럼 1, 2m 정도 떠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운행할 때는 그렇게 하고, 파도가 많이 칠 때는 그 위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를 기술을 같이 동원하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한 10m? 네, 10m는 떠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프로펠러 역할을 많이 해요. 제트 추진은 물이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제트 추진, 약간 연료를 태워서 불꽃 분사하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그러니까 물이 뭐랄까 파도가 평상시엔 1m에서 5m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운행할 때 10m 정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그쪽으로 제트 엔진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하에서 작은 제트 엔진을 보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프로펠러가 이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압축 공기를 밑으로 쏘는 방식은 주변의 양력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강하게 회전하면서 쏘고, 길이를 틀리게,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이 길이를 틀리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주대기 압축 공기를 강한 이렇게 큰 구경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작게 내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이렇게 가장 적절한 개수로 해서 밑으로 압축 공기를 내뿜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밑에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윗부분에 담겨 있어서 위로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되지만, 동시에 양력과 추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의 프로펠러 구조를 제방식인 사선 구조를 만들어서 사선으로 프로펠러를 몇 군데를 돌려줌으로 비행체를 위로 떠올려주는 이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적인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압축 공기가 이제 파도가 칠 때는 5m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0m, 20m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선 구조의 프로펠러 방식이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올리고 그 양력을 만들어준,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앞으로 진행하는 추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 위그선이라면 아무래도 파도에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태풍이 일어날 때입니다. 태풍이 일어날 때는 어떤 비행체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10m, 20m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항공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사선으로 제트 분사는 이제 아래 부분에 못 넣죠. 이렇게 수면에 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펠러 분사를 이렇게 비행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비행체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체가 이제 이렇게 위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위기선이 이제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은 제 방식인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이 사선 분사의 프로펠러를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 비행체 무게를 위로 띄어 올린다는 거죠. 이 앞부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도 있어서 비행체 무게를 위로 올려주는 양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동시에 비스듬히 프로펠러를 회전해줌으로써 미끄러지듯이 가는 위기선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양력과 추력을 이 구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접었다 폈다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수륙 양용이니까 이렇게 아니 옆으로 펼치거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늘렸다가 해도 되는데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수면에 착륙하거나 또는 육지에 착륙을 할 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물에서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속에서 이제 잠겨가지고 유교선이 1, 2m 뛰어내린다 해도 물 속에서 잠길 때도 이렇게 가동해서 배로서 운영이 가동하도록 프로펠러는 물속 수륙 양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프로펠러로 잠수함처럼 이렇게 앞으로 달릴 수 있게 하고 빠른 속도로 또 위에서도 떠가지고도 비행체를 양력을 만들어주고 추력을 만드는 사선 분사의 구조가 사선 추력의 구조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공기에만 의존하지 압축 공기는 한 1, 2m 정도 그 정도에서만 운용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제 약간 프로펠러를 아래서 이런 사선 분사의 프로펠러 말고도 수직으로 프로펠러가 밑에 부분에 달려 있어서 양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프로펠러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된 프로펠러는 이제 윗부분에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 개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윗부분에서 이 비행체를 띄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주된 프로펠러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보조 밑에 있는 이 프로펠러 구조가 사선 구조여서 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도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뒷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띄어 올랐다가 위로 이제 띄어 오를 때는 옆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위로 띄워올 때는 위에 프로펠러도 할 수 있지만 짐이 많이 실었거나 사람이 많을 때는 이거를 조절해서 제가 지금 수직 이착륙할 때 사선 분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 하고 프로펠러를 해서 위로 띄워 올려주는 그런 수직 이착륙을 하다가 각도를 이제 뒤로 이렇게 앞으로 운행할 때는 뒷부분으로 살짝 각도를 조절해서 프로펠러가 쭉 이렇게 앞으로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각도 조절을 프로펠러를 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이제 위교선에 이 프로펠러 하나라든지 또는 뭐 둘도 만들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만 이것을 기체를 올렸을 때 보다도 훨씬 더 기체를 안정적으로 위로 높이 띄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m, 2m 정도에서 움직였을 때는 위교선으로 본래 압축 공기를 많이 의존해서 하고 연료가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약간 10m, 20m에서 그 이상으로 운행할 때는 이 밑에 보조 프로펠러를 같이 돌려서 양력과 추력을 같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프로펠러는 재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도를 이제 조절해서 수직 이착륙을 할 때는 옆으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뛰어오르고, 그다음 각도를 뒷변으로 꺾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비행체 무게를 위로 뛰어올리는 양력과 추력 방향으로 각도를 꺾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펠러, 사선 구조의 프로펠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급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결국 이게 항공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는 아니기 때문에 태풍 일어나면 피해야죠. 태풍 일어나면 운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비행기도 보면 기상 이변이 일어났을 때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존재하나 프로펠러가 하나인 것보다 프로펠러가 다수였을 때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폭풍이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겠죠. 바람을 뚫고 갈 수 있게끔 안정성이 주변에 이제 불시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에 잠기면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는 그런 위험성은 좀 존재한다. 너무 대형은 아무래도 좀 곤란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명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명사고 때문에 너무 대형은 차라리 그냥 비행차 타고 그냥 가지 인명사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걸 꼭 타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공화물도 많고 배화물도 많은데 화물은 이미 그냥 화물선에 싣고 그냥 보내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쾌속선도 있잖아요. 쾌속선이 보면은 일본에서 쾌속선이 지금 몇 시간 쾌속선으로 해서 쾌속선이 고속 여객선이 보면은 부산에서 하카다항 도착이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리는가 보네. 쾌속선이 뭘까요? 부산 후쿠오카 간의 고속선 그래서 많은 어떤 뭐라 그러나 그냥 항공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위기선이라는 것은 일단 수면 위에도 이렇게 정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겠죠. 어떤 항공편을 택하려면 헬리콥터를 하든가 헬리콥터를 가지고 바다 건너기는 좀 힘들고 헬리콥터 문제가 지금 왜냐면 그 군사용은 괜찮은데 항공용은 좀 그렇죠. 민간용은 좀 그렇다라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선 말고라도 이렇게 사선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때는 옆으로 떠서 그냥 각도를 조절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거나 각도를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때는 각도를 꺾어가지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비행체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추진하는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야지 각도를 꺾어서 만드는 것은 제 기술 구조다. 이것도 그 헬리콥터 같은 데나 아니면 드론 같은데 일단 비행체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데서도 각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비스듬히 사선으로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때 그것을 가동시킴으로써 드론이나 비행체 무게를 위로 떼어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고속 미끄러지듯이 가는 위기선의 효과를 드론과
비행체에 줄 수 있다라는 프로펠러로 하고 또는 제 방식의 어떤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식도 역시 사선 분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이렇게 각도를 코브라 기동 아시죠? 코브라 기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도를 조절해 갖고 불꽃 분사를 각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지면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기도 하고 각도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유교선처럼 비행체 무게를 들어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각도를 꺾어서 만드는 그런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분사 방식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만들어내준 이 사선 분사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으로서 팬티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전 세계 특허듯이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기술이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각도를 이렇게 꺾어서 조절할 수 있게 프로펠러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불꽃 분사로 가는 그런 것이라도 각도를 밑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 각도를 꺾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제 프로펠러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조향을 할 때 조향 장치로서 그 제 방식인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서로 다른 회전소를 줘서 왼쪽에 좀 더 많이 주면 왼쪽으로 기울고 비행체 방향을 오른쪽에 만지면 오른쪽에 이게 유이근서렌과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비행체 기술에도 조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도 왼쪽 오른쪽에 조향을 할 때 그쪽에 이제 그 모터의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주면 이제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향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도를 꺾어가지고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 분사방 각도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꺾어주든지 아래도 꺾어주든지 각도를 조절해서 프로펠러를 가지고 2m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프로펠러를 위로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행체가 있으면 프로펠러를 그러니까 프로펠러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딱 움직여가지고 하면은 프로펠러가 밑으로 이렇게 비행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프로펠러가 여기다가 그냥 뒤로 움직이면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게 되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분사를 하면 비행체 무게를 양력으로 띄워주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 각도를 조절하여서 프로펠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조향 장치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행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는 프로펠러가 있다 양쪽에 그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위로 틀어주면 윗부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프로펠러를 이렇게 밑으로 향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향을 한다는 거죠. 비행체를 갖다가 위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각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위아래로 오르거나 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그 프로펠러의 모터의 회전수를 왼쪽에도 많이 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전수를 틀리게 각각 줘가지고 조향 장치 만드는 거 제가 하는데 YTN에서 어떤 업체에서 제가를 발표를 하면 꼭 거기 YTN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데서도 제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어떤 누가 상의하지도 않고 처음으로 만든 기술이나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너무 이렇게 남의 기술을 갖다 쓰시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명백하게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체가 됐든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